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5일 새벽 0시 57분입니다. 6.25 남침 70주년을 맞는 새벽입니다. 70년 전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김정은이가 아직도 북한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이 김정은에게 휘둘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코미디 같기도 하고 아주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거칠어져서 더 이상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이제 서서히 폭로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글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네요.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 정권의 동시 몰락 예상한다.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현재 국회의원이죠. 무소속입니다. 볼트를 회고록 보도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의 심유경이 생각납니다. 거짓 외교로 동양 삼국을 그 후 정유재랑까지 오게 했던 그는 결국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남 의령에서 체포되어 척살됩니다. 이번 위장평화회담에서 누가 심유경 역할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만 이번 경우는 심유경처럼 만력자 명례랍니다. 만력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공범으로 보입니다. 여기 최고 권력자는 김정은입니다. 2년 전 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 비유했고 미북 정상회담을 1973년 키신저와 레독토의 파리 평화회담에 비유하면서 둘 다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주장이 막말과 악담으로 매도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고 나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불과 2년 만에 허위와 기만, 거짓에 가득 찬 문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 볼턴의 회고록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정권의 동시몰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반드시 징치됩니다. 당시에 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4.27 판문점 회담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 분위기가 평화 무드로 가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는데 이제는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는 든든한 재료가 생긴 거죠. 그게 볼턴 회고록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정확하게 홍준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런데 볼턴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이 사기극의 연출가는 누구냐? 문재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사례를 이 책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건데 종합하면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 폐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 핵 폐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추구하는 통일 방안을 띄우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을 했는데 더구나 종전선언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그런데 볼턴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국의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것은 쇼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 해주기를 바랐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에 사인을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은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에 집착을 했다. 어느 정도 집착했느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작년 6월 30일 트럼프 김정은이가 휴전선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 날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과장을 했느냐? 사실상 종전선언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종전선언이었다. 이걸 또 언론이 받아가지고 크게 썼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가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6.25가 종결되려면 전쟁 범죄자를 분명히 하고 배상을 받고 국군포로 돌려주고 그러면 핵 미사일 폐기해야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다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이건 완전히 쇼 아닙니까? 볼턴 회고록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핵 폐기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쇼를 하려는 겁니다. 쇼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재선에서 당선되려는 게 목표고 문재인은 자기가 추진하는 통일 아젠다를 드높이는데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머릿속에 있는 통일이라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자유통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식 통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해체해야 하죠. 그쪽으로 가는 쇼를 했다는 겁니다. 쇼를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고 사기극이죠. 이 존 볼턴 회고록에 적혀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하나하나 적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큰 성과라고 하는 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입니다. 그런데 존 볼턴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그건 완전히 쇼라고 했습니다. 왜 쇼냐? 폭파할 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폭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실험장에서 과거에 어떤 핵실험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전문가 초청한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 행동 대 행동의 그런 해결 방안은 과거에 여러 번 써먹었던 것이고 그것은 끝없는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는 낚시밥만 미끼만 뜯겨버리는 것인데 이걸 문재인 정권도 선호하고 김정은도 좋아했는데 하마터면은 트럼프가 거의 빠질만 하다가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 해제 로비를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심지어 교황을 북한에 데리고 가려고 교황을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내면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애매한 이야기를 했는데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초청을 승낙한 것처럼 또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근데 김정은이가 초청장 보냈습니까? 안 보냈잖아요. 이것도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의도를 외우고 김정은이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북한 핵을 폐기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즉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라고 살짝 바꿔가지고 트럼프를 속여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 말뜻도 모르고 정의용 씨가 전해주는 말만 믿고 김정은 만나자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꼬인 거죠. 볼턴은 그 회담 자체가 잘못되었다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취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4.27 판문점 선언 그 회담 때 1년 내에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정말 약속했을까요? 아니 김정은이가 1년 내에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무드를 틈타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분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더구나 트럼프가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했을 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동조해가지고 북한에 크나큰 선물을 주고, 아베 수상은 트럼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김정은 만나면은 납북자, 일본이 납북자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충실하게 그 심부름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납북자, 국군 포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대국민 사기극, 그것도 비인도적 사기극을 저지른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또 문재인까지 섞어가지고 3자 회담으로 하려고 하다가 퇴짜를 맞은 이야기. 판문점에서는 김정은, 트럼프 다 문재인을 따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 정말 하나하나가 읽어보면은 이게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추태가 낱낱이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는 말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정보만 주는데, 아베는 시종일관 북한 믿을 수 없다, 비관적 정보를 주면서 주의해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아베는 맞았고 문재인은 틀렸다. 이런 글이 책을 뒤덮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말한 대로 트럼프와 문재인이 공멸할 것이다. 사실은 공멸하는 게 맞죠. 그러나 유권자가 그렇게 할까요? 문제는 유권자의 선택이죠. 유권자가 얼마나 깨어나느냐. 그러나 타이밍으로서는 이 볼턴 회고록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사기극임을, 비핵화 노력, 그리고 대북 정책이 완전 파산했다는 것을 바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폭파시킨 것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신뢰도를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문재인을 불신하고, 트럼프가 문재인을 불신하고, 세계가 문재인을 불신하고, 다만 한국 유권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은 친여 매체가 쏟아내는 왜곡된 정보에 홀려가지고 한국 유권자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제일 잘한 것이 대북 정책을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6.25 남침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다른 형식의 6.25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니, 다른 형식의 6.25가 이미 진행 중인 게 아니냐. 이 6.25는 이념전쟁인데, 제 첫 번째 6.25는 무기를 들고 싸웠는데, 이제는 머리 싸움, 소신의 싸움, 영혼의 싸움인 이념전쟁이 서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이념전쟁에서 김일성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자를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그리게 되는데,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울분은 느껴집니다. 울분은 비핵화 사기극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홍준표 씨가 이제는 거꾸로 트럼프, 문재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한 이 페이스북의 글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읽으면 섬찟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